오늘도 기사를 보고 글을 남기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기사가 올라오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대로 녹음을 해서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예약을 하다 보니까 기사는 예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책이나 뭐 이런 잡생각은 예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사는 시의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조정해 보자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쿠팡에서 이제 과로사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장덕준 군이 사망한 시점은 2020년도인데요. 일단 기사는 이번에 나왔네요. 제가 쿠팡에서 또 과로사했던 이제 41세 정슬기 배송기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도 다룬 적이 있어서 약간 지나가기 어려웠던 기사였고요.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네, 뭐 제 내용은 어쨌든 산재를 인정받은 과정에서 장덕준 군의 죽음에 대해서 논쟁이 좀 오고 갔던 내용인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쿠팡에서는 이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장덕준 군의 노동 강도는 이제 골프를 치면서 걷는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뭐 쿠팡 측은 책임을 회피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돈과 연결되니까요.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 말하면 배상액이 올라가니까 결국 그 손해를 사람이 죽거나 쓰러진다고 해도 최대한 산재를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부합하죠. 그게 돈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착잡했는데 문제는 그나마 이제 장덕준 군은 물류센터 근로자였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았던 부분이었고 제가 앞서 다뤘던 이제 41세 정슬기 기사님은 특수기업 고용직, 그러니까 쿠팡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알진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요. 참 그 27세 장덕준 군이 15kg 이상의 체중이 감량될 만큼 극한의 노동 강도를 겪으면서까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골프에 빗대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쿠팡에서의 사건 때문에 뭐 쿠팡을 안 쓰겠다, 뭐 불매 운동을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좀 저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좀 마음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측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핸드자키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핸드자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물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거운 이제 물류들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뭐 손수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핸드자키가 충분히 다루기도 쉽고 여성들도 손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물건을 들고 뛰는 그런 노동 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핸드자키 무겁지 않고요. 근데 처음에 다룰 때 어설프면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숙련되면 쿠팡 측 말처럼 여성들도 이용할 만큼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와 같은 노동자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이제 또 마음이 급해지면 또 할 일이 많으면 점점 더 이제 숙련이 되더라도 노동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또 핸드자키로 일하는 것만이 다 일의 전부가 아니니까 또 들어보니까 또 이제 기사 내용 속에 포장 작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쿠팡에서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이 아니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진실만을 통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CCTV 장면 속에서 이제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히 과로사의 증거, 그 심혈관계 문제로 인한 사망이 보여지는 건 예, 그 젊은 나이에 그거는 과로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면이죠. 이제 그 카메라의 장면 때문에 이제 큰 제 산원제 인정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그 장면을 만약에 부모가 봤다면 자식이 힘든 노동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장면을 보고 느꼈을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자식도 없고 뭐 처자식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 잃은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재판에 그 당시 그 배송기사로서 이제 숨진 정슬기 기사님의 유족분들도 참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 자식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결국 같은 자식 잃은 부모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쿠팡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크게 무지성으로 막 비난하거나 쿠팡 뭐 쓰레기 기업이다, 뭐 살인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비난이 무의미하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은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성체로서 법인은 어떤 식으로든 방어를 하겠죠. 이제 손실에 대해서. 다만 이제 기업의 죄송합니다. 그 기업의 책임 회피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이제 보통의 그냥 인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그리고 법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노동자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도, 또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지금의 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20년도에 돌아가신 장덕준 군이 지금 4년 만에 이제 기사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고, 노동자들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오늘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어딘가에서 과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밤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